생활기록부 한 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얇은 종이 몇 장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말이에요. 모범생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여고생 지연에게도 그 기록부는 꿈을 향한 계단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담임 교사의 한 줄 기록이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무단지각, 성실성 결여. 지연이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억울함을 호소해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교무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진실은 묻힐까요? 아니면 드러날까요?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너는 우리 반의 자랑이야. 담임 선생님의 칭찬에 지연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실 가득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이 지연을 향해 쏟아졌죠. 고3 2학기,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그 시점까지 지연의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전교 3등을 차지했고 생활태도 역시 흠잡을 데가 없어요. 특히 지연이는 3년 내내 개근상을 받을 예정이고 학급 회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뛰어나죠. 담임 선생님은 늘 쓰시던 은색 만년필로 출석부에 뭔가를 적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년필은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이었어요. 언제나 정성스럽게 학생들의 기록을 남기실 때 사용하시던 바로 그 펜이었죠. 지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에만 매진해온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새벽 청소일로 번 돈으로 학원비를 마련해야 했던 어린 시절부터 지연은 공부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어왔거든요.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친구 민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대학 캠퍼스를 그려보고 있었죠.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연이가 학급 정리를 맡아서 해주겠지?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지연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교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칠판을 말끔히 지우고 창문을 잠그는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연에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지자 지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석양이 교실 창가로 스며들어 오는 그 순간이 참 좋았거든요.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자신의 꿈에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교무실을 지나게 되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였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여전히 책상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마도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지연은 살며시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고 내일도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정말 기특하구나.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엄마도 힘이 나는구나. 그날 밤 지연은 참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선생님, 격려해주는 친구들, 그리고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시는 어머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 지연의 뇌리에는 이상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무실을 지나칠 때 본 담임 선생님의 눈빛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던 그 시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담임 선생님의 눈빛이 스쳐 지나간 순간을 떠올려 보니 왠지 섬뜩했습니다. 넌 아직 부족하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싸늘하고 날카로웠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며 선생님을 올려다봤죠. 단지 수학 문제 하나를 틀렸을 뿐인데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범생이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지연아, 내가 이 정도 실수를 한다는 게 실망스럽구나. 모든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건데 이런 기초적인 실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교실 안 30명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러워하던 친구들의 눈빛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동정인지 아니면 은근한 기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하하, 지연이도 틀릴 때가 있네.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연의 귓가에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그 은색 만년필을 손에 쥐고 뭔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지연을 바라보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제의 칭찬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선생님, 저는 정말 됐어. 변명은 필요 없으니까 자리에 앉아.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이라니요. 자신은 단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마저 변명으로 받아들여지다니 가슴 한편이 답답해져 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의 반응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지연과 함께 도시락을 먹자고 먼저 다가왔을 친구들이 오늘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괜찮아?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실수했을 뿐이야.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담임 선생님의 태도, 변화가 너무나 급작스러웠거든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지연이 손을 들어 질문하려고 하면 담임 선생님은 다른 학생을 지명하셨어요. 마치 지연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상하다.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나를 아끼셨는데 학교 시간이 다가오자 담임 선생님이 지연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교실엔 지연과 선생님만 남았어요. 지연아, 내 생활기록부 좀 확인해 보자. 담임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생활기록부를 꺼내셨습니다. 그 표지에는 작은 얼룩이 하나 묻어 있었어요. 언제 생긴 얼룩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성실했구나. 선생님의 말씀은 칭찬 같았지만 목소리 톤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3년간 학교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개근상, 모범상, 학급 회장 경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보던 것과 다른 글씨체가 한 줄 보였거든요. 분명 담임 선생님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이게 뭔가요? 지연이 그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재빨리 생활기록부를 덮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오늘은 집에 가자. 지연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계속 그 낯선 글씨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자신이 쓴 글씨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 글씨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연은 고개를 들어 학교를 뒤돌아봤습니다. 3층 교무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여전히 책상에 앉아 계시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교무실 책상 위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평소보다 각도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조정해 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설마. 지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책상 위의 생활기록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글씨가 분명히 있었어요. 무단지각, 성실성 결여. 지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적힌 그 한 줄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선생님, 이건 틀렸어요.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런 지연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지난달 15일, 그리고 이번 달 3일. 2번이나 지각했잖아. 아니에요. 저는 매일 7시 30분에 교실에 도착했어요.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연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냉소적으로 변해갔죠. 증거가 여기 있는데 뭘 더 말하겠니? 기록이 거짓말을 하겠어? 선생님은 그 은색 만년필로 생활기록부의 해당 부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년필이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연에게 좋은 기록을 남겨주던 그 펜이 이제는 마치 자신을 찌르는 칼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정말로 저는 그만해.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다시 한번 생활기록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기록이 맞는데 언제부터인가 낯선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수업 태도 불량, 과제 미제출, 교사 지시 불이행 같은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선생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개근상도 모범상도 학급 회장 경력도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현실을 받아들여라. 내가 완벽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담임 선생님의 말은 지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완벽하지 않다고요? 지연은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교무실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아무도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지연은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들어 교무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카메라가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 카메라에는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지각했다면 거기에 증거가 남아있을 거고, 지각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증명될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 앞에서 CCTV를 확인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선생님을 의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생활기록부 수정은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담임 선생님은 생활기록부를 서랍에 다시 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선생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살짝 보였거든요. 봉투는 두툼해 보였고 겉면에는 뭔가 글씨가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재빨리 서랍을 닫으시는 바람에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봉투.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선생님 서랍에 그런 봉투가 들어있지?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그 봉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연아. 뒤에서 민지가 달려와서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울었어? 응. 조금. 지연은 민지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생활기록부의 이상한 기록들, 담임 선생님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지각 기록까지. 그럴 리가 없어. 너는 우리 반에서 제일 성실한 애잖아.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칠판 지우고 청소도 도맡아서 하고. 민지의 말이 지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친구 하나는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갑자기 그러실까? 나도 모르겠어.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칭찬해 주셨는데.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연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그 낯선 기록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단지각, 성실성 결여. 이 말들이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담임 선생님의 서랍 속에서 흘러나온 봉투를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학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입시 설명회장에서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십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았거든요. 이 아이가 평소에는 모범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담임 선생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서서히 혈색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시고 오신 어머니의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미 준비된 듯 생활기록부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 표지의 작은 얼룩이 오늘따라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무단지각이 여러 차례 있고 수업 태도도 불량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사 지시도 잘 따르지 않아서 교육상 문제가 많아요. 설명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지연과 어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과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이, 겉만 번지르르 하더니 역시 그렇구나.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지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연이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담임 선생님이 손을 들어 말을 끊으셨어요. 학부모님께서 집에서 보시는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집에서는 착한 척 하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설명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착한 척 한다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들이 단순한 가식으로 치부되다니. 그리고 이 아이는 성적에 비해 인성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학에서도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그 은색 만년필을 손에 쥐고 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그 펜이 지연을 가리킬 때마다 마치 화살이 자신의 가슴을 관통하는 기분이었어요. 지연은 친구들의 시선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부러워하던 친구들의 눈에는 이제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일부는 동정의 시선이었지만 일부는 은근한 기쁨 같은 것도 섞여 있었죠. 민지야. 지연이 친구를 바라봤지만 민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연을 두둔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따라서 이 학생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범대 지원은 안 됩니다. 지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설명회장의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지각했나요? 언제 수업 태도가 불량했나요? 지연아, 진정해라.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것부터가 문제 행동이야. 담임 선생님의 차가운 말에 지연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항변조차 문제 행동으로 치부되다니.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자리에 앉히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흥분해서.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자 지연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까지 창피를 당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멈추셨어요. 그 순간 지연은 예전에 봤던 하얀 봉투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뭔가 도장 같은 것이 찍혀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해.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리가 없어.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저는 정말. 지연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만은 자신을 믿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시는데 정작 자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창문 너머로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3층 교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창문 근처에서 CCTV의 작은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그때 교무실 CCTV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마치 나를 부르는 것처럼. 진실은 CCTV 안에 있다.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언제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글씨체도 낯설었고 종이도 평범한 메모지가 아니라 좋은 편지지였죠. 누가 이런 걸 내 책상에. 지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직 등교 시간이 되지 않아서 교실에는 지연 혼자만 있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학교에 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친구들이 먼저 와서 이 쪽지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쪽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종이 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단순한 장난이나 익명의 비방이 아니라 누군가 진지하게 전하려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CCTV라. 지연은 며칠 전 교무실에서 봤던 그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정말 뭔가가 있다는 건가? 첫 번째 시간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지연은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쪽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진실은 CCTV 안에 있다는 그 한 줄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지연은 교무실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계셨어요. 그 은색 만년필로 뭔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죠.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어제 일은 정말 안 됐어. 나도 깜짝 놀랐어. 고마워, 민지야. 그런데 너는 정말 내가 지각한 걸 본 적이 없지? 당연하지. 너는 항상 나보다 먼저 와 있었어. 특히 아침에 칠판 지우는 것까지 다 해놓고. 민지의 말에 지연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친구 하나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지연은 쪽지 이야기를 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민지야,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 교실에 누가 먼저 와 있었어? 아니, 내가 왔을 때는 너밖에 없었는데. 왜? 지연은 결국 쪽지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 쪽지가 있었다고? 지금 어디에 있어? 지연은 책 사이에 조심스럽게 보관해둔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 종이 우리가 쓰는 일반 종이가 아니네. 그리고 이 글씨체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 우리 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쪽지를 남긴 것일까요?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지연은 용기를 내어 교무실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CCTV에 대한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교무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남아서 업무를 보고 계셨지만 대부분은 퇴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지연은 교무실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지?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때 교무실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복도 한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나오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복도를 걸어가면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 일은 잘 처리됐어. 기록도 다 정리했고. 응, 걱정할 것 없어.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연은 호기심에 조금 더 따라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지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지연은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낯선 선생님이 한 분 서 계셨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안경을 쓰고 계셨고 표정이 꽤 친근해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7반 지연이구나. 나는 학생부 정 선생님이야. 정 선생님은 지연을 알아보셨어요. 지연은 어떻게 자신을 아시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 있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정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지연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때문인지 선생님의 관심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 생활 기록부에 이상한 기록들이 있어서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안 됐다. 선생님, 혹시 교무실 CCTV로 그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연의 질문에 정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CCTV 말이야.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 복잡한 상황이요? 정 선생님은 주위를 둘러본 후 지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혹시 오늘 책상에 쪽지가 있었지?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 선생님이 그 쪽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걸까요? 나는 몰래 교무실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야 해. 정 선생님은 지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교무실 열쇠를 지연의 손에 살짝 쥐어주시면서 말이에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금속 열쇠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지연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정 선생님의 말에 지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이 나타난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CCTV 파일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말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퇴근하신 시간이라 교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나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걸 눈치채고 있었어. 너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바뀌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정 선생님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컴퓨터 모니터들의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책상은 창가 쪽에 있었어요. 그 위에는 평소 늘 보던 은색 만년필이 펜꽂이에 꽂혀 있었죠. 여기야. 이 컴퓨터에 CCTV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어. 정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시자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CCTV 영상 파일들이었어요. 지각했다는 그 날짜가 언제였지? 지난달 15일이랑 이번 달 3일이요. 정 선생님은 해당 날짜의 폴더를 클릭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의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7시 30분경 지연이 교무실 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봐요. 제가 7시 30분에 이미 학교에 와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은 거예요. 맞아. 너는 분명히 정시에 등교했어. 정 선생님도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아침 8시경 담임 선생님이 한 여성과 함께 교무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학부모 같은데? 두 사람은 교무실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담임 선생님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게 뭐죠? 지연과 정 선생님은 동시에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봉투를 받아서 서랍에 넣었어요. 바로 지연이 며칠 전에 봤던 그 봉투였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정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은 담임 선생님과 악수를 하며 뭔가 약속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영상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정 선생님이 영상을 확대하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은색 만년필로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서류는 다름 아닌 누군가의 생활 기록부 같았습니다. 설마 저게 내 생활 기록부인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담임 선생님은 생활 기록부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아마도 지연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조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야. 정 선생님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증명되고 있었죠. 그런데 저 학부모는 누구일까요? 왜 선생님께 돈을 주는 거죠? 아마도 자기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좋게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뇌물을 준 것 같아. 그 대신 다른 학생, 즉, 너의 기록을 나쁘게 조작한 거지. 정 선생님의 설명을 듣자 지연은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문제아로 낙인 찍힌 이유, 담임 선생님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이상한 기록들까지.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연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안도감도 들었어요. 자신이 미쳐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 영상을 USB에 저장해야겠어. 정 선생님은 재빨리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교무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오나 보네. 빨리 해야겠어. 지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똑똑똑.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서둘러 USB를 뽑아서 지연에게 건네주셨어요. 여기 있어. 이걸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장치 안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교무실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담임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USB를 쥔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가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다고 해서. 정 선생님이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셨지만 담임 선생님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특히 컴퓨터 화면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컴퓨터를 왜 켜놨지? 그리고 이 화면은 뭐야? 담임 선생님이 화면에 다가가시자 지연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아직 CCTV 영상이 일시정지된 상태로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바로 봉투를 주고받는 그 장면이 말이에요. 이건 뭐 하는 짓이야?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분노가 공포가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선생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어요. USB를 손에 쥔 채로 용기를 내어 담임 선생님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연의 말에 담임 선생님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계시던 그 은색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조용한 교무실에 크게 울려 퍼졌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 생활 기록부에는 거짓 기록이 적혀 있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며칠 동안 억눌러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는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요. 그 대가로 다른 학생의 기록을 조작하신 거죠? 담임 선생님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지연아, 너는 지금 선생님을 뭘로 보는 거야? 저는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배신감의 눈물이었어요. 그토록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봉투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 있었나요? 제 미래와 바꿀 만큼 큰 금액이었나요? 지연의 질문에 담임 선생님은 더욱 당황하셨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어요. 지연아,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가요?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연은 USB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가 이제는 정의의 증거물처럼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무단지각이라는 거짓 기록을 남기셨어요. 성실성 결여라는 말로 저를 문제아로 만드셨죠. 그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었다니. 정 선생님이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충분해. 진실은 다 드러났으니까. 하지만 지연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 어머니께서 당하셨던 창피함, 그리고 친구들의 시선까지. 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입시 설명회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셨어요.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기억나는 일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시니까 제 자신을 의심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는 교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모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책상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권위 있는 교사로 보였던 분이 이제는 부정행위에 걸린 범죄자 같았죠. 미안하다. 담임 선생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인가요? 지연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학생을 속이고 거짓 기록을 남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지연과 정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모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교장 선생님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교장 선생님의 진중한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계시던 교장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오신 것 같았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진실을 숨길 이유도 없었죠. 교장 선생님, 정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지연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관한 중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바라보셨는데 담임 선생님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직접 설명해 보겠니?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지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갑작스러운 담임 선생님의 태도, 변화, 생활기록부의 거짓 기록들, 그리고 입시 설명회에서 겪었던 모욕까지. 그래서 오늘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지연은 USB를 교장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담긴 진실이 이제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시고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화면에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봉투를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은색 만년필로 생활기록부의 거짓 내용을 기록하는 모습까지. 이게 사실인가?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충격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면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시는 것은 처음이셨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제야 담임 선생님의 진짜 사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이미 늦은 사과였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학생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아이는 우리 학교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생인데.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정말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는 교실에 도착해서 청소하고 칠판 지우고. 알고 있어, 지연아. 너의 성실함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을 향해 돌아서셨어요. 그 시선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시 사표를 제출하시오. 그리고 지연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원래대로 복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교사로서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서랍에서 새로운 생활기록부 양식을 꺼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새로 정정해서 기록하자. 너의 진짜 모습을 말이야.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근상, 모범상, 학급회장, 성실한 학교생활. 자신의 진짜 기록들이 하나하나 다시 적혀 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내일 전교생 앞에서 이 일에 대해 해명하겠다. 지연이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모두 바로잡을 거야.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정 선생님도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지연아, 정말 힘들었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했다. 선생님이 너무 잘못했어.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겪었던 고통들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는 없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커요. 알겠어. 내 마음을 이해해.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구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지연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오늘 내가 보여준 용기가 정말 대단했어.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것 말이야. 지연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 선생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정 선생님,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진실은 언제나 밝혀져야 하거든. 그런데 그 순간 지연의 손에 또 다른 편지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누가 준 것인지도 모르게 말이에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지연은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꿈처럼 느껴졌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올바르게 작성된 생활기록부 덕분에 당당하게 꿈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지연의 어깨를 꼭 안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대견하구나.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생활기록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기록부는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증명서였어요. 개근상, 모범상, 그리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특별한 경험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록이 되었죠. 생활기록부를 천천히 덮으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지연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쥐어져 있던 마지막 편지의 정체는 다음 이야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또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유쾌해질 거예요.